최혜린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식시장에 먼저 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만 했었는데요. 현물에서 드디어 1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요.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물에서도 꽤 많은 매도 물량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비차익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는 여기까지도 매도 우위로 바뀌어서 오늘 결국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날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잡아주면 좋으련만 애플과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두었음에도 삼성전자마저 주가가 내림세를 면치 못해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먼저 듣고 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행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오늘장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20포인트가량 떨어진 채 장을 시작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장중 1913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막판 순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89% 하락한 192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방향을 틀어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고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도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은 14일 만에 시장에 돌아오면서 한 1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00선 하란을 눈앞에 두고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장중 한때 5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6% 하락한 497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2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소폭 매도폭을 줄이면서 한 1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일 연속 대량 사주었는데요. 오늘장은 300억 정도 순매수 기록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3차 양적 완화 기대가 희석되면서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3원 6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특허 전쟁에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판결보다는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배심원 평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였네요. 오늘장 0.39% 밀려나면서 12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을 중심으로 한 낙폭도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막판에 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현대차가 0.61%, 기아차가 1.15%, 현대모비스는 1.8%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37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네요. 현대중공업 2%대로 하락했고요. 오늘 삼성생명도 1.23% 밀려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소폭 하락하면서 16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6% 밀려나면서 3만 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도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3%대 강세를 보였고요. CJ홈쇼핑이 1.7%, 안랩은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반면에 3.64% 밀려나면서 2만 1,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젠백스도 강보합권에서 SM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CJ-ENM은 슈퍼스타-K4 등 인기 콘텐츠에 힘입어서 나흘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1.43% 상승했고요. 인터플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IT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장 삼성전자는 0.93% 하락하면서 127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2.68% 밀려나면서 2만 1,800원에 LG디스플레이도 2.46% 하락했고요. 삼성전기 역시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10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오늘장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1.79% 하락하면서 49,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도 2.54% 하락했습니다. 대우증권도 3% 넘게 하락했고요. 동양증권이 1.37%, 한국금융지주는 3.65% 하락하면서 37,0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은행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KB금융은요 4%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6,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3.34%, 우리금융도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4.43% 밀려나면서 3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가 발주 감소와 수주 잔량 감소로 상선 선가 하락이 지속되는 등 당분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44% 하락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올 2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3%가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12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35%, STX조선해양은 0.49% 밀려나면서 1,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음식료주는 기관의 순매수에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농심은 2.51% 오르면서 2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뚜기는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이 2.62%, 롯데 삼강은 3.31% 오르면서 50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전날 춘천을 방문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에 오늘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랩은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7.87%로 상승 마감했고요. 써니전자가 11% 넘는 급등세, KC피드와 우성사료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7.94% 오르면서 1,4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던 한국가스공사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급등 피로감으로 인한 조정 장세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는요, 주당 3,000원씩 떨어지면서 5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는 1910선에서 이번 주 마지막 종가를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삼성증권의 임수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외국인 매수 강도도 좀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고 코스피도 1910선대 좀 몇 차례 들어가더니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네요. 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랜만에 좀 큰 규모로 출회가 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이제 그 매도세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일단 뭐 해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QE3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발언들을 했고요. 또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 정상들이 만났는데 여기서도 이제 독일이 기존의 그리스 지원이라던가 유로존 부양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들을 이제 계속 고수를 함으로 해서 유로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정책 기대감이 약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수 같은 경우는 당분간 지금 현재 지수대를 전후해서 좀 횡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렇게 좀 둔화되는 흐름이 향후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금일과 내일로 예정된 유로존의 정상회담 일정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부양책 발표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횡보를 예상하시면 코스피 기준 조정은 그렇게 이제 추가로 깊게는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현물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선물 쪽에서 이렇게 몇 번만 더 팔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유입된 물량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과정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국내 자금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지수를 압박한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져서,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국내 자금의 매수세가 좀 다시 좀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뭐 다시 좀 추가적인 급락세를 보인다거나 하기보다는 뭐 1800대 후반전을 전후해서 좀 지지선을 확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변동성 구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된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스탠스라든지 지수를 좀 더 관찰하고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개인분들 경우에는 중국의 모멘텀을 보고 언젠가는 이제 곧 오르겠지. 또 많이 좋다고들 하니까 한때 좋았었고요. 정유와 화학 섹터의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기다리면 기회는 올까요? 경기 민감주 대응 포함해서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뭐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랑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좀 매수를 추천드리기는 힘든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최근 반등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레벨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주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굳이 지금 이제 업종별로 좀 모멘텀을 따져보자면 민감주 계열들보다는 방어주 계열의 주식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과정에서 방어주들이 민감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좀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방어주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 민감주는 나중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천천히 담아도 된다. 아직은 방어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라는 분석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1919선으로 끝난 날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또 관련한 프로그램 동향을 잘 보자 하셨는데 오늘 이쪽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죠? 예, 확실히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그리고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낸 하루였습니다. 거래소에서 2,495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선물에서 또한 3,700계약 정도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세는 철저히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 차이에서 발생한 장세 상승이 나타났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강한 기조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간 상승하면서 중국 증시의 안정과 그리고 뉴욕 증시의 상승인데요.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지수가요 2100포인트를 지금 하회하는 순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좀 더 그간에 많이 매수했던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 투신권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된 외국인들은 진행되었지만 투신권들은요 지금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바스켓으로 엮어서 매수를 했다고 본다면 투신권에서는 일정 부분 같이 동반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다가 시장이 일단 900, 한 40포인트 정도에 이르자 매도를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9일자 기고한 투자 전략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은 좀 힘들다는 의견을 좀 비력했었는데요. 일단 투신권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적정 수준에 좀 조정이 들어간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 프로그램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차트 부분이요, 이제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사실 580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에 이 부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받는다면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선물 측면에서의 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의 강한 매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충돌이 발생한 업종들은 음식료품이 되겠네요. 연기금 오늘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요. 특히 음식료품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났고요. 화학업종은 소폭이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전기전자 계속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데에 따른 지금 매도 물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 쪽의 매도보다 그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기적인 투신권은 좀 더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연기금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통업 쪽에서는요, 연기금 개별적인 어떤 소비의 어떤 확산을 예측하고 좀 적정한 수준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난 흐름이었네요. 이상이 이제 오늘 하루 수급에 대한 동향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물량이 더 쏟아질 수도 있음을 예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지수가 조금 쉰다라는 의미지 급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신지,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얼마나 꺾일 수 있다고 보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기술적 저항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빅스 즉 변동성 지수의 급락에 따른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1870포인트 라인까지는 밀려 내려가야지만 지난번 외국인이 선물에서 한 16,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던 부분이 거의 청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어떤 대외적인 좋은 지표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즉 기간을 좀 두고 보면서 확인하자는 과정으로 펼쳐진다면 우리 지수 또한 1900포인트를 하회하지 않고 1910포인트 정도에서 머무는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1900이 지켜지냐 여부는 미국 증시에 달렸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이슈 가지면서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 삼성전자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밖의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가장 큰 특징 지수로서 첫 번째 종목은 안랩을 꼽았습니다. 아직까지 안철수 원장의 계속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범야권 관련 주자들이 계속해서 안철수의 어떤 등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출마를 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뭐 주가가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크다는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기대감이 한껏 커지면서 7.8% 상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패션을 들겠습니다. LG 패션. 그간에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었거든요. 과연 이만큼의 실적 물론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은 과연 이만큼의 하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장세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결국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이 재고 부담을 과거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일을 한다든지 매대 판매를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재고 조정을 하는데 LG 패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가격을 지키는 가격을 고수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고를 풀어내기 위한 매대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러한 점들이 결국 이제 수익성에서는 좀 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하루 급등의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의 영역에서는 좀 자유스러운 흐름들이 였기 때문에 좀 더 오늘은 추세적인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웅진홀딩스가 오늘 4%대 급락이 들어왔는데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웅진에너지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 이 두 개의 사업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번 2007년에는 상당히 높은 주가를 형성했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상당한 기간이 좀 흘러 지나가는 동안에 수익률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룹의 어떤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서 오늘 많은 매도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호텔신라를 특징주로 뽑아봤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요,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철저히 추세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추세가 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라주고 지속적으로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은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파라다이스나 GKL 등의 카지노 관련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카지노주의 어떤 상승은요, 결국 중국인의 어떤 여행객, 방문객들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외국인 이용자가 60%가 넘는 호텔신라 그리고 면세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호텔신라의 어떤 향후 성장성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좋은 장인 듯 싶습니다. 내일에 아니죠, 월요일장에 꼭 맞는 관심주 하나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계속 오늘 오전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예. 오후 들면서 좀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졌긴 합니다. 네. J컨텐트리라는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이 J컨텐트리는 중앙일보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미디어라든지 극장 그리고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지금 우리 코스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모바일 게임주들의 지속적인 강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M과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엔터테인먼트주들의 강세,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등의 이제 카지노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못 쫓아간 종목이 아닌가. 실적은 엄청난 실적을 지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 밖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추세적인 어떤 이 하락 국면에서 하락과 행보 국면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이거는 분명히 저평가 상황이지만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큰 금액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정 포지션 중 한 20%, 최대 금액 한 3천만 원 내외라면 투자하기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충분히 매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현 가격은 조금 오늘 튄 부분이 있으니까요, 3,240원 정도로 매수 가격을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3,24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요, 한 3,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매물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정도의 한번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추세가 이탈되는 선 3,100원을 좀 종가상으로 하회할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 종목이었던 GS 리테일 신고가인데 AS 부탁드릴게요. 예. GS 리테일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세가 박스권 조정일 때 강할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빠져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해 드렸었고요.
지난번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삼각수렴의 패턴이거든요. 신고가 갱신되었는데 앞에서 살짝 신고가 부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1차 목표치 3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원래 제 기술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이 삼각수렴의 어떤 높이를 생각했을 때는 목표치는 한 3천 원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에서 까지는 뭐 크게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3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27,850원이니까요. 현 가격 이상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과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미리 듣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전략 미리 받아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다이렉트 전략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주식 사도 되나요? 변수와 종목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조 이사님은요, 월요일장 계속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다. 하창봉 팀장님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조 이사님은 삼성전자 소송이 좀 변수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지수 21선 터치가 관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 이사님은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 가운데 좀 살펴보자. 하창봉 팀장님은 종목 고를 때 기관이 사는지 그리고 방어주인지를 보자고 하셨는데요. 조 이사님은 노무바이오를, 하창봉 팀장님은 무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의 전략 미리 한번 엿봤습니다.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죠. 먼저 조 이사님 다음 주에 계속 분할 매수해도 좋다 하셨는데 외국인들 마음이 조금 변해서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다우지수 이제 세 자릿수 밀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뭐 약간 좀 뭐 느낌은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 이제 5일선을 이제 깨는 상황에서 이번 주 내내 깬 상황에서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21선을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2000포인트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그 올 초에 1월달, 2월달 올라가는 그 기준선에 있어서는 올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 강하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2000포인트를 터치한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5일선을 깨지면서 뭐 저기 이제 캔들이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21선 지지를 받는데 뭐 첫 번째로 이제 밀리는 건 21선이 첫 번째 들어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이제 대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밀리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이동평균선 21선 들어오게 되면은 반발매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좀 사들어가 되는데 고점은 조금 이제 2000포인트는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왜냐하면 이제 2, 3, 4, 5에 이제 흔들렸던 그 2000포인트에서 1900 사이에 흔들렸던 모습이 이제 1970에서 이제 1900 사이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상단을 좀 낮춰가지고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12,100원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눌림목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12,100원 이하로 해가지고 뭐 11,600원 요있게 뭐 산다 생각하셔가지고 사가지고 대신에 상단은 12,500원 이상 정도 전에 뭐 13,400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2,000포인트 이제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좀 그것보다는 일단은
박스권을 이제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천은 조금 멀어졌지만 21선 정도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들어가도 좋다. 이번에는 하창범 팀장님의 의견 듣고 싶은데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지난주에는 한 템포 쉬자 하신 바 있는데요. 역시나 좀 쉴 땐 쉬어야 돼요. 사실 네. 지금 장 보면은 확실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나 자동차주들이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소송 관련해서 약간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조금 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쉴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오랜만에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나왔다는 것도 일단은 약간은 경계론이 좀 들어간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이제 코스닥이 워낙 좋았었죠. 오늘도 장중 한때 뭐 500선까지 갔다가 잠깐 밀렸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일부 정도는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안정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길게 보면 2주일 동안 한 뭐 좁은 밴드였죠. 한 1930 지지, 1965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이 선방했는데,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도 깊은 조정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금 그 1900선 초입으로 조금 밀리면 중소형주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오늘도 장 후반에 보면 일부 급등했던 종목들이 쉽게 빠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왜 이렇게 이제 그러냐면은 7월 27일 날 이제 드라기 총재가 실제적으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얼추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슬슬 이제 프리업함이 또 나온다는 거죠. 지금 뭐 독일, 그리스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불안한 흐름이 가고 있고, 경기 부양 기대감도 조금 시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정치도 거의 한 달 만에 10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도 주식 비중 조금 저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소형주라 할지라도,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조준성 이사님이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게 이제 한 주 동안 135만 원 가는지 보자 했는데 125만 원을 가더라고요. 네, 일단은 130선을 회복을 해가지고 그 이쪽에서 움직이는가 봐야 되는데, 일단 지수가 이제 5일선이 깨지면서 삼성전자 130 아래로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주 1군 종목, 2군 종목 뭐 말씀을 드렸는데, 1군 흔들리고 2군, 3군, 4군, 5군 다 흔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별로 해가지고 5일선, 삼성전자 모양새로 가는 이제 차트들이 많이 이제 대형주에서 생겨나고 있고, 그나마 뭐 현대차는 약간 여유가 있는데 좀 약간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듭니다. 여타 다른 뭐 주변 대형주들이 21선도 지금 깨진 것도 있습니다. 21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 뭐 성격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5일선 이제 저항선이 될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럽 쪽이나 뭐 버냉키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지고 뭐 또 확실한 게 뭐 크게 나와가지고 뭐 3, 40포인트를 뭐 크게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뚫을 수 있는 뭐 어떤 기회가 되겠지만, 낮아지면서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반등 여지가 있는데 그 폭이 좀 약간 제한적인 일단 가능성이 있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그냥 뭐 배심원단이 그냥 뭐 복잡하다고 하는데 뭐 그 검토만 하기에도 그냥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라도 변수가 좀 생길까봐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126만 원, 5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30 한번 찍자마자 내려와가지고 그냥 5만 원씩 그냥 하루 이틀에 막 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변폭이 크는 거죠. 또 125도 지지할지 안 할지도 좀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분할로 그냥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 앞에도 드렸지만, 그거 전략은 다음 주까지 유효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창범 팀장님의 변수, 지수 21선 터치라고 하셨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까 다우 네. 얘기도 하셨지만 해외 증시도 포함됩니까? 네, 저는 해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13,050포인트 정도로 조금 밀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지수 같은 경우 7월 27일 이후로 처음으로 먼저 빠졌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일단 21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픽스라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조금 올라온다는 시그널이 있고요. 나스닥이 최근에 그나마 견고한 거는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술주들이 좋기 때문에 견고한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에 닿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는 다우지수가 아마 13,000포인트 지지력은 좀 많이 강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21 2평에 닿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체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액션적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베이지북도 공개가 될 것이고 뭐 말정도 잭슨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대한 다시 한번 또 Q3 기대감으로 미국 정신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국내는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1선에 뭐 종가 기준은 안 닿았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는 닿았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 즉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 현대차가 밀집해 있는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21선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200과 연동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 본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8월 초순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골든크로스 쇼크라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닿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 형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 특징이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현재 수준에서 약간은 공격적인 베팅이 좀 나온다는 겁니다. 팔 때 훅 팔아버리고 많이 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1950선까지 만약에 오르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지수는 21선 밑에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늘 드리는 말씀이 20일 전 주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20일 전 주가를 박스권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20일 이동평균선 가격 계산에 딱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침에 보면은 어느새 지수가 빨간선 밑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화면만 더 좀 추가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화면은 조금 흐리지만은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1분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만. 근데 잘 보시면 오전 10시경 그리고 오후 2시 6경 상당히 급하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하게 움직인다는 나온다는 이 말 자체는 시장이 그만큼 파생 세력들이 일부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갑자기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 나온다,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 쪽이 현선물 시장에서 조금 더 오늘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변화되는지 체크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우는 뭐 잭슨홀도 있고 하기 때문에 13,000은 지킬 거고, 우리도 21선에서는 반등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려가요, 지수가. 네. 21선이 올라가 버리니까 종합주가에서 그냥 21 밑에 콕머리를 박는데 네. 21선 밑에 내려오게 되면 1차적인 반등은 나오는데 예. 중요한 거는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죠. 반등이 나온다는 말은 올라오다가 매도를 얻어맞습니다. 네. 매도를 얻어맞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생각하셔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도 다음 주는 올라올 때 조금 현금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네, 조 이사님은 다음 주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뭐 재료들에서 민감하게 움직일 거 생각합니다. 네. 뭐 실업자라든지 뭐 신규 주택이라든지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전에 같으면 이거 무시하고 이제 기대감을 해가지고 그냥 싹을 올리는 장소였다가 지금 이제 지표라는 것도 또 계속 뭐 좋고 나쁘고 이제 기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3월 달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큰 핵심은 이제 뭐 유로존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거는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좀 조만간 이제 가셔야 될 거 하는데, 다음 주 같은 것도 사소한 일들로 많이 이제 지그재그 하는데, 이 지그재그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어디까지 빠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가격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에서는 이제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다 찌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 다른 이제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빠지게 되면은 반등 이제 들어간다는 걸, LG화학도 보게 되면 빠졌다가 종가상으로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에서 아마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조 이사님이 52주 신고가 종목, 요즘에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또 잘 가죠? 네. 뭐 제목은 52주 신고가라지만 요즘 센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나포가드 이제 코스닥 이번에 최근에 강세였습니다. 근데 CJ ENM이나 메디포스트 10만 원에서 12만 원 올렸어요. 메디포스트 안 움직이다가 12만 올리고 안철수 랩도 시가총액 상당히 큽니다. 조단입니다. 1위권, 20위권 보게 되면 CJ ENM이 2만 2천에서 2만 5천 땡일 종목을 2만 5천, 2만 8천 땡기면서 움직이죠. 셀트리온 2만 9천에서 3만 1천 원 이상 한번 땡겨보죠. 그러면서 지수가 움직이면서 코스닥의 납폭가대라는 어떤 그 납폭가대가 이제 거래소에 해당되지 않고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 쪽은 약간 코스닥 쪽이 좀 나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종목별로 되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십시오. 요즘에 이번 주까지도 센 종목들 보시게 되면 SM 시가총액 상당합니다. YG엔터, 오스템 임플란트, 슈프리마, 한국사이버결제, 젠백스, 컴투스, 파라다이스, 마크로젠, 인터플레스, 바이로메드, 코나이, 이런 종목들 왜 말씀드리냐면은
같은 종목의 어떤 색깔이 있더라도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점대 빠지게 되면은 칼날 잡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호텔 신라는 고점대가 많이 빠졌다가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힘을 좀 응축했다가. 근데 이런 종목들은 흔들리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선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이 좀 칼라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도 다음 주 눌림목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당분간은 이런 이번 주에 셌던 종목들을 약간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고가를 어떻게 뭐 맞춰갖고 가본다든지 약간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편 하창범 팀장님은 기관 수급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섹터는 역시 방어주고요. 네, 일단 저는 뭐 다음 주는 아마 외국인이 확실히 좀 매수세가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역시나 최근들 기관들이 방어하는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사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개별 중소형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쭉 가는 섹터가 하나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이 컨셉을 한번 접근해 드렸었는데 상승 추세로 가가 있는 섹터를 보면은 역시나 실적이 좀 되고 기관 수급도 되면서 약간 특징이 조정폭이 상당히 얕더라고요. 그런 종목이 대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화장품이나 카지노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만 잠깐 살펴보면은 코스맥스가 이제 오늘 34,800원을 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렇죠. 쭉 올라가긴 가는데 약간 최근에 원래 한 7월이나 8월 초순에는 조금 깊은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약간 조정폭이 낮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좀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투자 의견은 요거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얕은 조정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가긴 가는데 좀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깊은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코스맥스는 3만원대 초입가에도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해요. 사긴 사되 이런 종목은 사는데 오히려 조정폭이 얕다고 판단하고 들어갈 때는 오히려 비중을 작게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어차피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할 것이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이런 종목이 조정폭이 한번 올 때는 생각보다 좀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오늘 패션 업종이 상당히 좋았죠. 다시 한번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성 같은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은 기관들이 사는 이유가 실적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반기에 돌았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 들어오는 건데 이런 건 조금 배팅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조금 여유있게 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86,600원을 마감을 했는데 약간 이런 거는 8만원 전후한 가격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건 올라가는 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은 된다는 겁니다. 추가 하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약간은 거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얕게 해서 들어가시고 바닥권에서 머리 드는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간은 묵직하게 들어가는 전략도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다르군요. 지난주 하창봉 팀장님이 언급하셨던 종목들도 간단하게 좀 몇 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마 오늘 그 같은 컨셉으로 종목 접근법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GS 리테일하고 뭐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GS 리테일도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수 유통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견고하게 흐렸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신고가를 달리는 섹터 중에서 메디톡스나 코리아 스킷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주간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에서 거의 다 지금 신고가 종목이 오늘만 놓고 보면 약간 의미있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조정이 나올 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아까 제 코스맥스 마찬가지로 한 박자만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더 궁금하실 뭘 살까요에 대한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조 이사님은 아까 많은 종목 언급하셨지만 결론은 농후바이오네요. 네,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간 신고가 종목인데 이게 게임이 아직 제대로 안 붙은 것 같습니다. 가뭄을 해가지고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한데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농산물가 올라가가지고 뭐 다른 소비자 다른 여타 생활 필수품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럽이 막 폭염을 해가지고 가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농무부 9월 보고서가 나오는데 뭐 땅들 아마 토지들 어떻게 지금 경작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예상치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좀 약간 굉장히 좋지 않다 하게 되면은 세력들 같은 경우에 농후바이오나 이렇게 그 기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곡물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에서가 종목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농후바이오, 영남제분, 효성 OMB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거래대금 나오고 움직이는 게 이제 농후바이오고 좀 저가 투기적으로는 영남제분인데 제가 영남이 아직 거기 회사 방문을 못 해가지고 이제 구체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만간 하면 또 게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 찰나보다는 약간 이번 찰나 그냥 고점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때 한번 제대로 붙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신고가 종목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첫 번째 눌림목 들어올 때 같이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6,100원하고 15,500원 사이에서 모일선 기존에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면서 큰 게임 한번 나중에 이제 요것들만 방송에서 떠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큰 게임 붙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약간 시기적으로 이제 그 초입 단계니까 한번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한번 해보자 그 말씀 드리겠고 15,400원 깨지면은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513 부근이라면요? 일단 분할 전략이니까 16,100원에서 15,500원 정도에 흔들렸을 때 뭐 대놓고 분할로 대놓고 있다가 이제 17,400원 이제 또 신고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한번 네.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눌림목에 기다렸다 사자 농우바이오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창모 팀장님은 무학을 이 종목은 참 인연이 깊은 종목이죠? 걸핏하면 제가 들고 오죠. 오늘 고르다 없어서 들고 왔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무학은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이 제가 아마 서울경제TV에서 1년 이상 미는 종목이죠. 예, 근데 미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상승 탄력이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5월달 정도에 잠깐 롯데 주류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만은 그 롯데 주류가 잠깐 내려가지고 올라간 거였고 여전히 무학은 소주 쪽은 3위입니다. 근데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오늘 타이밍적으로 저는 왔지 않나 봅니다. 잠깐 차트를 제가 보면서 이는 차 기술적으로만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거는 13,000원 박스권 고점이 되었고 안 사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내수주는 항상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 IT주라면 대부분이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내수주는 정상적으로 신고가를 달릴 때 오히려 레이스가 붙어버린다는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 기법을 드리겠고요. 오늘 실제적으로 장중한 때 많이 올라갔다 온 거는 이게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낮에 확인했는데 BS투자증권이 갑자기 23,000주를 한 방에 사서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이. 네, BS투자증권이 부산을 근거로 한 증권사가 되는데 그건 주문 실수인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5억 가지고 주문 실수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차트가 약간은 망가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8월 17일 날 자사주 50만 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하면 자사주 팔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자사주를 팔았다는 건 나중에 다시 자사주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역해석하는 건 좋다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원래 13,200원 밑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학은 조금 여유있게 사셔야 돼요. 13,000원 전후에서 좀 산다 생각하시고 손절 라인은 뭐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11,000원 정도 거의 뭐 상당히 깊게 잡는 것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잡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박스권에서 쉬지 않고 갈 때가 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학 오늘 종가가 13,050원이었는데 13,000원 전후로 한번 사보자는 가격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조 이사님 제일기획이었잖아요. 수익 많이 났네요. 네. 나름대로 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기획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한번 위에 21,750원인가 고가가 있고 21,400원이 좀 고가가 있고 오늘 21,000원 이제 넘다가 이제 못 넘고 종가가 밀렸는데 요 게임보다는 앞으로 제가 옛날에도 파라다이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000원 이상에는 파라다이스 봐도 되고 그 이하는 그냥 쳐다보지 말았는데 한 15,000원, 2만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기획 같은 건 한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 여사님께서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뭐 단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뭐 21,000원 뭐 이 상태에서 약간 매물벽이 좀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었다가 21,000원이 안 차게 되는가에서 또 다시 또 게임이 시작되는 거를 염두하셔가지고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J 홈쇼핑 봅시다. 정말 줄기차게 올라고 오늘 종가가 정확히 말씀하신 목표가. 네, 제가 목표가 21만 5천원 제시해드렸었는데 사실 종가 기준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파세요. 네, 제가 보니까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관들이 최근에 보험상품 계에서 상당히 매집을 많이 해주고 올랐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개의 양봉이 있었고 오늘까지 한번 쉬었다가 다시 6개의 양봉입니다. 그래서 7, 6 이거 의미는 없는데요. 그냥 판단하건데 거의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이제 다음 주는 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따라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진정한 내수주의 달인이십니다. 무학도 좋은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경제TV를 앞으로는 KT 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